8월 3일 아침 쓱싹 브리핑. 대법원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상속 유류분 반환 소송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투자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AI 집중 투자 펀드가 매각되는 등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통신사가 과징금을 피하면서 제재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1,900명에 육박하고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반영 유류분 판결. 대법원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부양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둘째 아들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던 기존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한 첫 판결입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존폐 위기. 검찰과 경찰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수사정보 통합을 통해 전국의 마약 유통망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논의와 맞물려 합수본의 존폐와 향후 수사체계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간 협조체계가 무너지고 마약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K방산 패키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들을 통합한 K방산 패키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선택적 모병제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해 방첩사 해체와 전자권 전환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세우타 이민자 참사 논란. 모로코 정부는 스페인령 세우타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발생한 참사가 SNS상의 허위 정보와 인신매매 조직의 왜곡된 선동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72명에 달하며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경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 협상.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오만과의 새로운 항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통항 분리 방식의 틀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외 증시 쏠림과 변동성 확대 경고.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과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쏠림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도 AI 관련주에 집중 투자하던 신생 헤지펀드가 주가 급락에 따른 마진콜로 포트폴리오를 매각하는 등 투자 쏠림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페이스X 첫 실적과 고용지표 주목.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와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 $100 선 붕괴와 보호예수 해제 물량 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선제적 안내 중단으로 인해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시장 경쟁 입찰 실종. 여의도 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대형 건설사 간의 경쟁 입찰이 사라지고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이 주요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곳만 노리는 선별수주 전략을 취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의 경쟁 구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채 불완전 판매 책임 공방. 금융감독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 사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판매 사실 자체만으로 불완전 판매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품 설계와 발행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넘어 발행주관사의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해야 금융당국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과징금 제재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조사방해 정황이 드러난 KT에 53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조사 전 서버를 교체하거나 폐기해 물증 확보를 어렵게 만든 LG유플러스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갈리는 현행 제재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30 세대 사로잡은 피제토이 열풍. 왁부볼, 말랑이 등 촉각을 자극하는 피제토이가 스트레스 해소를 원하는 2030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량과 거래액이 급증했으며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촉각 자극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므로 과도한 의존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설악산 추락사고 및 일본 지진 참변. 설악산 비선대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3m 아래로 추락해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헬기 이송됐습니다. 한편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대피했다가 회사의 매출금 회수 지시로 매장에 돌아간 20대 쇼핑몰 직원이 가스 폭발로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잡화점 사장은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유족들은 안전조치 미흡에 강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축구심판 판정 불신 심화. 수원 삼성과 충북 청주의 K리그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이 취소되는 판정 논란이 일며 구단 관계자가 퇴장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판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심이 즉각 퇴장 카드로 대응하면서 구단과 팬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행정적 문제와 자질 논란이 겹치며 한국 심판진에 대한 축구계 전반의 불신이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형진 근황 고백 및 연예계 소식. 배우 공형진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실패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가 빠졌던 힘든 공백기 근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시위 관련 발언으로 논란과 지지를 동시에 받은 이수지와 최시원의 사례를 통해 연예인의 사회적 발언 영향력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 보컬 고 김경민의 11주기 추모 소식과 예능 톡파원 25시의 스페인 및 멕시코 랜선 여행 예고가 전해졌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 피해 속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기상관측 이래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1,889명에 달하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농어가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숨막히는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